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아마도 몇 년 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생도 끝났고 이제는 마음도 쉬어야 할 때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노년의 비극입니다.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조금 덜 연락하고 그저 대화가 조금 가벼워졌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어느 순간 중요한 자리에서 불리지 않고 어느 순간 누군가의 결정에서 빠져 있으며 어느 순간 내 말이 가볍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감정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자식으로도 채울 수 없으며 어떤 위로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존재의 무게가 사라지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쌓고 경험을 쌓고 사람을 쌓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존재의 무게는 쌓지 못한 채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은 많았는데 나 자신은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노년의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이 상태는 더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그 사람의 깊이로 평가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노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이미 가벼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께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존재의 무게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무시당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도 모르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입니다. 말이 조금 많아지고, 조금 더 설명하려 하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평생 살아온 시간이 나를 증명하고 싶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증명하려는 순간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게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말을 하며 세상을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강진으로 내려왔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사람을 잃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답에 도달합니다. 말이었다. 내가 했던 수많은 말, 내가 쏟아냈던 수많은 생각, 그것들이 나를 높여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고 있었다는 것. 이 깨달음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그 이후 정약용은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굳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게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참아낸 시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많이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잘못된 관계 속에 있을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는 진짜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사람이 있어도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 속에 있습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삶은 피곤함을 만들고 관계 속에 있는 삶은 안정감을 만듭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노년은 점점 더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좇지 말고 관계를 남겨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바로 침묵의 힘에 대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야 가벼워지지 않을 수 있는가? 정약용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답을 내렸습니다. 침묵이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오해합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얕은 이해입니다. 침묵은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참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참는 것은 훈련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은 재앙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 한 문장은 침묵의 본질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은 짧지만 그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철저히 버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게 되었고 그의 침묵조차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말이 많을 때는 말의 가치가 떨어지고 말이 적을 때는 말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는 평생 놓치고 살아갑니다. 저도 한때는 말로 인정받으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피로와 거리감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느낌은 침묵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침묵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상대를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침묵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들은 정말 필요한 말입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침묵이 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전략이 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한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피하면 노년의 후회는 반드시 남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숨겨라. 이 말은 단순한 경계가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존중보다 익숙함이 먼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드러내지 말아야 할 5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재산의 속내입니다. 돈의 흐름을 모두 드러내는 순간 관계는 계산으로 바뀝니다. 둘째, 약점입니다.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나를 의지하기보다 가볍게 보기 시작합니다. 셋째, 과거의 후회입니다. 지나간 실수를 반복해서 꺼내는 순간 그 이미지는 계속 현재에 남습니다. 넷째, 비교입니다.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순간 관계는 상처로 바뀝니다. 다섯째, 지나친 기대입니다. 기대는 말로 표현되는 순간 부담이 됩니다. 이 5가지는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되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관계가 너무 많은 것을 나눈 이후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해줬는데 왜 돌아오는 것이 없을까?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존중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선을 지켰습니다. 그 선이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이제 당신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만만해 보이지 않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고 왜 어떤 사람은 점점 가벼워지는가?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대화의 품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머를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분위기를 잘 띄우는 것. 하지만 노년에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말을 잘하려고 할수록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의미는 깊게 하라. 이 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절제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만만해 보이지 않을까요? 첫째,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묻지 않은 말까지 꺼내는 순간 당신의 말은 가벼워집니다. 둘째, 반응을 줄이십시오. 모든 말에 웃고 모든 말에 맞장구 치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은 사라집니다. 셋째, 속도를 늦추십시오.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어 보입니다. 반대로 빠르게 쏟아내는 말은 가벼워 보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예전에 괜히 분위기를 맞추려고 웃고 맞추고 설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이상하게도 피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반응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더 신중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분위기로 판단된다는 것을. 이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어른입니다. 지금 당신의 대화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 바로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비로소 인생이 흔들립니다. 노년이 될수록 이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일도 줄어들고 역할도 줄어들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아직 의미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자존감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를 세워라. 이 말은 단순한 독립이 아닙니다. 자존감의 기준을 밖이 아니라 안에 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람은 계속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많아질수록 더 가벼워집니다. 둘째, 비교를 끊으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기준은 무너집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십시오. 고독을 견디는 힘이 자존감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도 한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했고 더 많이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큰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존감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비교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남이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 들어서면 사람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어떤 노년이 진짜 승리하는 삶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결국 어떤 노년이 진짜로 승리한 삶인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자식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은 모두 무너집니다. 돈은 줄어들 수 있고 자식은 멀어질 수 있으며 사람은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다른 기준을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것이 진짜 승리한 노년입니다. 외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마음을 깊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말을 줄이면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고, 사람을 줄이면 에너지가 보존되며, 마음을 깊게 하면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은 단단해지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존재감은 더 커집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저도 예전에 많은 것을 붙잡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놓지 못했고, 관계도 놓지 못했고, 말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지치고 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편안해졌고, 관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승리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까? 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꿉니다. 정약용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깊어지려 하라. 이 말이 이해되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밖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향하고, 말을 향하고, 인정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해왔는데 정작 남은 것이 없는 느낌. 이 감정은 누구나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계속 밖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안으로 돌아올 것인가?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답을 주었습니다. 입술을 닫고 영혼의 문을 열라.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말을 줄이면 밖의 소음이 줄어들고, 침묵이 깊어지면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평생 외면해왔던 진짜 자신입니다. 저도 어느 날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 목소리를 처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있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시끄럽게 살아왔구나. 그날 이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시간을 비워냈습니다. 그 결과 삶이 단순해졌고, 마음이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완성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깊어진 사람,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이제 당신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줄이시겠습니까? 말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생각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입술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여십시오.